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하도급의 제한, 이 내용도 우리 예전에 많이 풀어봤었죠, 그죠? 그럼 여기 가보세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죠. 이게 기본입니다. 맞잖아, 여러분들. 이게 맞잖아. 다만 설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설계의 일부를 다른 설계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의 경우만, 그렇지, 시공의 경우만,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이게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죠? 하도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만 해당하는 거, 하도급은. 그리고 일부죠, 일부. 이거 전부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거 꼭 보세요, 하셨죠? 이벤트. 그래서 여기 잘못된 게 1번이죠. 하수급이나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 날이랑 계약서를 서둘러 내주고 보관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요거 알려야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얘기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런 사업을 같이 받은 경우다. 이 주택건설 사업이라던가 또는 이제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과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을 같이 받은 경우. 맞죠? 그래서 함께 도급받은 경우는 그 중에 공사의 일부를 또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것도 4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즘 어깨가 이렇게 아프네요. 제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계속 수업 시간에. 요즘 이게 약간 그 오십견이라고 하나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전자칠판은 그나마 제가 이거를 움직이는 범위가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범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판서 관계를 많이 해요, 지방 가면. 왜냐,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학원에 이런 게 없어요. 저 이제 온라인 쪽이니까 이제 있는 거지, 직강학원에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 다 판서 강의 하잖아요. PPT를 띄워놓긴 하지만, PPT를 띄워놓는 건 일부만 띄워놓는 거, 이제 대부분 다 판서하거든요. 와, 그 판서가, 제가 이제 강의한 지 이제 16년, 17년이 됐는데, 16년이 뭐야, 제가 26살 때부터 했으니까 14년 됐네요. 이제 제가 올해 이제 40이니까, 그죠? 조금 됐네. 조금 됐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아까 약간 이제 겨울이라 그런지 더 약간 지금 여기가 더 뻐근하고 아픈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 좀 그러네요. 지난달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겠지만, 제가 가끔 수업하다가 이렇게 돌리면, 아프구나, 좀. 약간 스트레칭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그렇다. 혹시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이 왜 저걸 이렇게 돌리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아파서 돌리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계속 뻐근해, 여기가. 그래서 쿡쿡 쑤시고.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버텼는데, 그죠?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이거 헌회가 아니고 위원회예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제가 요 정도는 보시라 그랬죠. 이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해주는 위원회, 실제적으로 있다 그랬죠. 저기 이제 10명이에요, 10명. 10명. 요 정도 보시고, 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원장 기준에 가보면 3년 기준이 있습니다. 3년 기준. 3년 기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고,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이게 대부분 2분의 1 찬성이죠. 그죠? 위원회 임기는 이게 특이하게 3년 임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정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가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그냥 보고 가실만 해서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특히 요 인원수 같은 거, 그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 10명.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부위원장과 위원회 자격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 놓은 게 이 내용.
여기 3년 있다 그랬죠? 박사 3년, 요 정도. 28번째.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죠? 방금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2조에 2에 가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그죠? 하도급 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변경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제대로 내가 변경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르면 그냥 계약 해지할 수 있대. 이런 내용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 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하도급 심사 계약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지금 나오는 내용이 위에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언제 만들 수 있는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조의 3 하도금 대금. 자, 돈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주자가 돈을 주면 도급인 같은 경우는 도급인 일을 준 사람 그죠? 우리가 수급인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수급인이 한 번 더 이제 하도급을 주는 거야. 우리한테 제2의 업체한테. 그럼 그 하도금 대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그죠? 도급받은 공사 등에 대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발주자가 있으면 여기 일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수급인 그죠? 그리고 여기 하수급인이 있는 거예요. 하도급을 줬으면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도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도급받은 공사 등에 대한 돈을 받았대. 돈을 받은 거죠. 근데 준공금을 받았대요. 그죠? 이 준공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끝났을 때 받는 금액이고요. 기성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월급 개념으로 받는 거야. 월급 개념으로. 월별로 약간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진행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고 맞습니까? 결국 돈을 받았어요. 그럼 며칠? 제가 15일이라 그랬죠. 요 정도.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같은 겁니다. 선급금은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또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치?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1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시험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자, 도급계약의 해지. 특정 소방대 사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시설업이 경고를 받은 경우 자 경고는 없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즉시 취소하는 사유가 휴업 폐업, 취소 정지 그리고 요게 제일 많이 나왔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만 해당합니다. 설계나 감리 이런 건 해당 안 해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요거 하도급 계약의 변경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요것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도급 계약을 너랑 안 해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31번 공사업법상 동일한 특정 소방대 사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거. 그죠? 요것도 있었죠. 우리 1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그죠? 기업 집단 관계인 경우 감리업 이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내용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문제 풀어봤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 시공능력 평가 공시 누가 합니까? 이거 청장이 하죠. 근데 이 시공능력 평가를 할 때 회사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제가 예전에 요 식은 알고 계시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식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해 실적도 들어가고 자본금도 들어가고 기술력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가고 신인도도 들어간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신인도에는 이제 가점과 간점이 들어가는데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평가 방법보다는 그냥 전부 다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거. 신인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마이너스 감점도 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 가보면 실무평가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실적만 있죠. 실적.
그래서 다른 쪽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다른 거는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이 실적평가액 있잖아요. 실적평가액 요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하나 그냥 넣어놨거든요. 자, 일단 실적평가액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연평균 공사 실적액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실적평가액은 1년 평균 공사 실적액으로 합니다. 자, 자재비에 대한 건 여기 갔을 때 요게 제외예요. 발주자가 그냥 주는 자재비는 제외다, 제외. 실적액에. 아셨죠? 그리고 하수구 금액은 포함이고 하도급 금액은 제외해야 하셨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죠. 하수급 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 금액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십시오. 요거 포함 제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자재비는 제외, 하수급은 포함, 하도급은 제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평균 우리가 공사 실적액을 계산할 때는 만일 업력이 3년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3년 돈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대요. 1년 이상 3년 미만이다. 그럼 공사 실적액을 다 합쳐서 그 합친 기간수, 그 개월수를 나눠주면, 그죠? 또 나눠주면 1개월 평균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몇을 곱하래요? 12를 곱하래. 그럼 1년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연평균 공사 실적액으로 한다, 걔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의 공사 실적액을 그냥 연평균 공사 실적액으로 한다. 1년이 안 되니까. 제가 요거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계산한다기보다 요 멘트 있죠, 멘트. 요 멘트의 숫자를 조금 바꿔놔서 문제를 낸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요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고, 실적평가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실적평가액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정 기준에 대한 정의니까. 그리고 요거는 3년일 때고, 1년에 3년일 때고, 1년 미만일 때고,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같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넣어 놓은 거예요. 다음 34번.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며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최근 3년간이 아닙니다. 맞죠? 내가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 싶으면 1년도 바로 직전 연도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실적이라던가 자본금이라던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청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특이한 문제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시공능력 평가액 안에는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대. 맞습니까? 요거 공식은 알고 계십시오. 이 두 개가 들어갔네요. 됐나요? 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저하고 또 정리를 하시면서 그냥 문제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은 거죠. 그죠? 됐습니다. 26조의 3, 정확 정보 시스템의 구축,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현황, 공사 등 수행 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에 대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랬죠? 이거 누구예요? 청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청장입니다.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맞습니까?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청장은 다음과 후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냐? 결국 업자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사 등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진 않았는지. 그죠? 그래서 업자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갔을 때 소방시설 공사 등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소방기술자 챕터 4입니다. 기술자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 빌려주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둘 이상 업체 취업하면 안 되죠. 그죠?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죠. 제외. 포함이 아니고. 그죠? 맞습니까?
자,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은 자격수첩도 빌려주면 안 되죠. 이게 경력수첩, 자격수첩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업무 수행해야죠. 그죠? 이 법에 따른 명령과 공사업법에서 얘기하는 명령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시설법에 가보면 틀림없이 이제 관리업자라는 사람도 기술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이제 점검이라던가 또는 이제 안전관리 대행 업무 이런 것들 법에 따라 제대로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두 번째 28조 소방기술 경력의 인정 등,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요즘 시험 문제가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나왔고, 거짓이나 분영한 방법으로 자격 또는 경력 수첩을 발급받으면 바로 즉시 취소죠. 바로 즉시 취소입니다. 바로 즉시 취소 사항이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및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 요거를 여러분들 대통령령으로 바꿔주십시오. 요거 대통령령.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대통령령이 아니고 뭘로 정해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행안부령. 맞습니까? 이거 보기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보기를. 제가 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오표를, 제가 정오표 원래는 제가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뒤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여러분들 제가 정오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얘가 잘못된 내용이에요. 2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행안부령으로 정하거든요. 그리고 자격수첩, 경력수첩 발급해주는 사람은 청장이고요. 소방기술자로 인정해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청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2번. 그리고 본문 꼭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이 본문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경력 인정에 관한 이 본문. 그래서 청장은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하고, 청장은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하고,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경력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여기 가보면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1호와 2호가 즉시 취소래요. 이 두 가지. 됐습니까?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죠.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3번. 기술 경력 등의 인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석사 7년, 학사 5년, 전문학사 8년, 석사, 학사, 초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력, 경력에 따라 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죠? 특급이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 아, 지금은 기술자 기준이네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우시더라도 나중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가보면 학사 5년은 고급 기술자 자격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7년이 있어야 고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 가보면 특급 기술자 기준과 고급 기술자와 중급 기술자 그리고 초급 기술자까지 이 기준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거 특급 고급 정도 맞습니까? 네. 그리고 고등학교보다는 약간 대학교 위주로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까지 그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정리를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초급보다는 요 위에 거 위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자, 똑같이 학력 경력 기준만 제가 지금은 넣어놨습니다. 요건 이제 감리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보셨을 때 중급이 아니고 초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감리 기준에 가보면 이게 밑에 가보면 요게 들어가 있죠. 감리원 등급. 근데 감리원 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 가보면 기술자면 무조건 특급이에요. 기술사면 무조건 특급. 그리고 기계 5, 기계 8, 산업기사 12년, 그죠? 특급. 고급은 기계, 기사나 5, 산업기사 기계 8년. 어차피 전기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3년, 6년, 기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초급 감리원 5년 업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가보면 초급감리원에 대한 기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 위에 있는 거 정도는 꼭 암기를 좀 해두십시오. 특급부터 중급까지는. 아셨습니까? 네. 이 내용도 예전에 제가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요번에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특급 점검자부터 어디까지? 초급 점검자까지. 그래서 기술 자격에 따른 기술 등급 요거. 됐나요? 그래서 기술 자격에 따라서 기술 등급이 있고, 학력 경력에 따른 기술 등급이 있죠? 그죠? 두 가지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가시면. 기술자나 감리원은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고, 요게 이제 그나마 최근에 들어간 건데, 그죠? 최근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공부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도 요 내용은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 믿고 한번 요거는 꼭 정리해 가십시오. 점검자 기술 등격은 얘는 점검자예요. 그래서 특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에 대한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제가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레벨 2 동형 모의고사를 만들 때 그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조에입니다. 요거 기술자 양성 및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실시 내용에서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전담 인력 6명, 전국 4개 이상의 교육 훈련장 이미 나왔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이게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운영계획, 과정, 과목,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아니고 11월 30일까지. 그죠? 그리고 교육훈련의 신청 수료, 성과 측정, 전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 시스템도 다 구축하고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기관은 그죠? 누가 지정해요? 청장이 지정합니다. 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요거예요. 11월 30일.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개, 6명이 여기고. 뭐 매뉴얼 갖춰야 된다. 교육훈련 신청 수료, 성과 측정, 경력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11월 30일까지 청장 승인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운영계획, 과정, 과목, 방법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미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잘 안 나오는데 요게 이제 경채 때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요거 몇 년마다 받습니까? 우리 2년마다 받죠. 그죠? 며칠 전까지 알려줘요? 10일 전까지. 실무교육 다 어디서 받는다고요? 한국소방안전원. 그죠? 기본법에 나오는 안전원이라는 곳에서 실무교육이라는 걸 실시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예방, 안전관리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해 소방시설업 또는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2년마다 1회 10일 전에 알려줘야 되고요. 그죠?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 과목 수수료,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안전원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큰 기준은 누가 정하여 고시하냐면 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술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관리업 또는 이제 우리가 시설업에 있는 인력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뭐 받아라? 교육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법에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실무교육을 제가 어디서 한다 그랬죠? 안전원에서 한다라고 했지만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지정을 받으려면 요게 필요하대. 인원, 강사 4명과 교무요원 2명, 자격요건, 강사가 있어야 된대. 그치? 그래서 강사 기준, 외래 초빙 강사 기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챕터 5, 업자협회. 그죠? 업자협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30조의 2에 가보면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협회 내용은 일단은 요 큰 거 하나 보시고, 협회는 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을 하고, 성립이 되고요. 그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아직 시설협회 쪽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협회 업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요거는 암기를 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사, 연구, 교육, 평가, 그죠? 맞습니까? 조사, 연구, 분석, 평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 연구, 분석, 평가만 하지. 그래서 기술 발전과 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에 가지고 하나 이 조항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보이세요? 기술 발전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뭐 이거 가로치기로도 물어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 산업 발전과 기술 향상, 기술 발전과 국제 교류 활동 및 행사 유치,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보면 제가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요거 4개 다 고르는 거. 그치? 요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업회 업무는 제가 2개를 넣어놨어요. 고르는 거 하나랑 여러분들이 좀 고를 수, 요 1항에 대한, 하나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 그죠? 조사, 연구, 분석, 평가 고르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고르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청문. 청문 대상은 우리 딱 3개 있죠. 업에 대한 취소 정지. 그리고 기술 인정 자격에 대한 취소. 정지는 없습니다. 정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술 인정 자격에 대한 정지는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취소만. 딱 이렇게 3개 있죠. 그래서 시설업 등록 취소 정지, 인정 자격 취소. 맞습니까? 이렇게 3개만 있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권한의 위임 위탁. 소방시공사업법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위탁 내용은 꼭 보고 가십시오. 최근에 일단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는 실무교육기관이나 거기 가보면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협회나 어디요? 협회나 기술 관련된 법인 단체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다음에 가보면 권한의 위임 위탁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실무교육기관이나 안전원에 위탁한대. 누가? 청장이. 그리고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장은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기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한다. 그죠? 이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번이 잘못된 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음 벌칙 36조. 자, 시설업 등록 안 하고 여러분들 영업하면 제가 얼마라 그랬죠? 3년에 3천이죠. 맞습니까? 이거 대표적인 3년에 3천이에요. 공사업법상. 이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1년에 1천짜리 제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 가보면
대표적인 1년에 1천짜리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공사감리자 지정하지 아니한 자,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검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이런 것들이 다 1년에 1천짜리고 얘가 2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입니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죠? 요 내용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벌금에 대한 건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여러분들 뽑아서 정리 자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사업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5 위험물법, 그리고 이제 화재조사법 두 개만 한번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가보면 이제 위험물법상 목적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요게 근데 여기 빵꾸가 안 뚫렸더라고요. 제가 요걸 물어본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실수한 거니까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으로 고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게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적 알고 가시라는 거, 내 말은. 됐나요? 목적을 꼭 알고 가셔라 라는 거고, 2조 정의입니다. 정의. 용어의 정의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맞습니까? 잘못됐죠. 읽어보고 왜 잘못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번 잘못됐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최저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제조소람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죠. 이게 맞네요. 그죠? 저장소라 함은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용어의 정의 넣어놨거든요. 꼭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용어의 정의 문제. 옳은 것은이에요. 1번 위험물이란 연소성, 발화성이 아니고, 그죠? 두 번째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고 최저죠. 최저.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다.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죠.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허가를 받은 장소다. 이거 잘못됐죠, 이게. 여기 옳은 거죠. 네, 옳은 거. 됐습니까? 자, 4번 문제.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가연성 고체에 대한 정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에 대한 정의, 자기반응성, 인화성 액체,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이게 정의 비고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그죠? 그 시행령 별표에 가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비고에 갔을 때. 위험물의 어떤 품명이라던가 지정수량 밑에 가보면 이제 비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품명과 지정수량 문제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위험 등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개론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었고 예전에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따로 안 넣고, 그거는 제가 이제 동영에 여러분들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좀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 되고, 일단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쭉 읽어보십시오. 가연성 고체, 자기반응성, 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쭉 들어가 있는데, 가연성 고체는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더라. 그죠?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 하면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불연성 가스가 아니고 이게 가연성 가스죠. 그죠? 그죠? 그래서 금수성 물질은 불연성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소라던가 아세틸렌, 뭐 메테인, 에테인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기반응성 물질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이나 분해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한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 인화성 액체는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야 일단.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산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2번이다. 2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소에 가보면 취급소 구분이 4개가 있죠.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송 취급소, 주유 취급소. 맞나요? 그 중에 이송 취급소. 이게 제외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 이따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업과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이송 배관이 그 도로만 횡단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폭이 2m 이상이에요.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걸 얘기한다. 그리고 송유관 위험물 이송, 제조소 등 관련된 시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에서만 위험물, 그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 배관이 3자, 그죠? 3자의 토지마를 통과하는 경우로 당해 배관 길이가 100m 이하일 때. 사이예요, 사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가보면 이송 취급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일단 배관이라던가 부속 설비에 의해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를 우리가 이송 취급소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갔을 때 여기 제외하는 기준이 나와요. 제외. 맞습니까? 그래서 송유관 동그라미. 그죠? 그리고 관계시설. 배관은 제외하고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 도로 길이가 나와 있는데 폭 길이 2m 이상. 얘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도로횡단.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100m 이하인 경우. 3자 토지 통과 100m. 요 정도?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로서 해상일 때는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길이가 30m 이하.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서 한번 또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5개 저장소. 그래서 5개 저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5개 저장소 기준이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246 있었죠? 246. 그죠? 그래서 1위에 뭐가 있었어요? 황이랑 인구. 맞나요? 그리고 사류 같은 경우는 일석이류, 알코올류, 동식물류까지. 그죠?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육류 있었고, 그리고 이류와 사류 중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그죠? 이런 거 있었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채택. 이런 말도 있었고. 맞습니까? 국제해사기구에 채택된 용기에 수납을 했을 때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숫자 위주로. 아셨습니까? 숫자 위주로. 이거 40배 이하는 당연히 볼 거고 판매 취급소에. 그치?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도로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도로가 항만시설 중 이만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라던가 사도, 도로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2m입니다. 2m. 한탕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건 2m예요. 2m. 도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탱크 용량 산정하는 기준식으로 옳은 것은 탱크 용량은 제가 예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체 내용적이라는 곳에서 위에 비어있는 공간 있죠. 두 개를 빼주는 거죠. 전체에서 위에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얘만 남겠죠, 아래? 요만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탱크 용량.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탱크 용량.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 내용적을 주고 공간 용적을 주고 탱크 용량을 산정하시오. 빼주면 돼요. 아셨죠? 네. 3조 적용 제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적용되는 시설이 아닌 거.
제외되는 시설이 아닌 거.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그죠? 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차량 이런 건 들어가요. 차량. 그리고 공장은 당연히 들어가지, 그지? 공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되는데 그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제가 예전에 이 3조에 의해 국가 책무 있죠. 요것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뭐 위험물 유통 실태, 사고 유형, 그죠? 사고 예방 안전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그죠?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요 4가지가 지금 딱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배치는 없다. 양성은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어디에서 정하는가? 이거 뭘로 정합니까?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시도조례. 맞죠? 다음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잠깐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소방서장이죠. 서장. 그래서 이게 허가 아닙니다. 본부장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원래는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죠? 다음 각호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치?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요 내용, 요 2개는 여러분들 시험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에 대한 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장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이더라도 며칠은 가능하다? 90일은 가능하다. 이 90일이 가능하려면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승인. 그 내용입니다.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임시 저장 취급,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정답 1번. 정답 1번. 방금 얘기했죠, 그죠?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쭉 봤을 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 근데 여기 가보면 군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난방 목적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 목적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 목적이에요, 군사 목적. 군사 목적일 때만 임시로 저장 취급이 지정 수량 이상이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13번. 네, 요거는 똑같은 문제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요거는 체크 정도 그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번이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